이번 강의에서는 회전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회전체란 어떤 도형을 얘기하느냐? 일단은요, 평면 도형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이 평면 도형을요, 한 직선을 축으로 한 다음에요, 그거를 한 바퀴 샥 회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1회전을 시켰을 때 그때 생기는 입체 도형, 요 도형을 우리가 회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그림을 하나 미리 그려놨습니다. 자, 지금처럼 평면 도형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 평면 도형을 선생님이 삼각형 ABC로 이렇게 가정을 해본 거예요. 그때 한 직선을 축으로 해서 1회전 시킬 건데 그 직선을 여기서는 선생님이 직선 L로 잡은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 평면 도형 ABC가 한 바퀴 샥 회전하면서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이 생기겠죠? 지금 이 그림에서는 그렇세요. 원뿔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 입체 도형을 우리가 회전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회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얘네들 구성 요소의 이름은 우리가 각각 어떻게 될 거냐? 자, 일단은 당연히 요 옆면을 이루고 있는, 그죠? 옆면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 우리의 친근한 그냥 옆면, 당연히 옆면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면, 당연히 이건 뭐겠습니까? 그쵸? 밑면이겠죠. 그리고 얘네들 요 직선, 축이 되는 직선을 우리가 회전축이라고 이름을 부리고요. 그 다음에 요 옆면이 되어졌던 요 선분 있죠? 요 선분, 평면 도형의 이 옆면을 이루는 구성의 선분, 요 선분을 우리가 모선이라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자, 요렇게 회전체라는 도형과 그 도형을 이루고 있는 용어들까지 정리를 해 봤어요. 자, 그럼 이런 회전체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을 것이냐? 자, 정말 다양한 여러가지 도형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회전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렇게 선생님이 미리 그림을 또 준비를 해놨어요. 보기 편하게 이쁘게 그려놨습니다. 자, 몇 가지 종류가 일단 등장하냐면요, 4가지가 있습니다. 원기둥과 원뿔, 그리고 원뿔대, 마지막으로 구, 요렇게 4가지인데 이 4가지의 회전체는 도대체 어떤 평면 도형을 회전시켰을 때 만들어지느냐 한번 좀 보려고 해요. 자, 그림처럼 얘네들 이 원기둥이 만들어지려면 이 축으로 해서 지금처럼 보여지는 이 사각형, 어떤 사각형? 직사각형이 이렇게 회전되어야 원기둥이 되겠죠. 그래서 직사각형을 회전시켜 만들어 우리가 원기둥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뿔이 만들어지려면 지금처럼 이 평면 도형이, 그렇죠, 직각삼각형이 회전되어야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얘네들 이 직각을 이루고 있는 한 선분을 축으로 해서 회전되었을 때 원뿔이 만들어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원뿔대가 만들어지려면 지금처럼 보여지는 이 사각형이 회전되어야 할 건데 이 사각형 정체를 봤더니, 그렇죠, 윗변과 아랫변이 평행한 어떤 도형입니까? 사다리꼴이 회전되어야 얘네들 원뿔대가 만들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구라는 건 누가 회전되어야 만들어지느냐? 자, 봤더니 그렇죠, 원의 반쪽짜리 반원이 지름을 회전축으로 하여 이렇게 회전되어야 구가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 구라는 도형은요, 여러분들이 원을 입체형으로 이렇게 확장시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면에서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 원이었다면 구는 공간에서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아주 큰 특징이 있는데 이 구의 중심 있죠? 이 구의 중심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든 좋습니다. 그 직선이 전부 다 이 구의 회전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무수히 많은 회전축을 가지는 굉장히 특별한 성질을 하나 더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기본적인 이 네 가지의 회전체, 그리고 그 회전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도형을 우리가 회전시켜야 하는지까지 정리해 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회전체에 대한 본격적인 성질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 이것도 선생님이 준비를 미리 해놨습니다. 이 본격적인 성질이라는 건요, 우리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단면, 즉 얘네들 이 회전체를 슝 하고 마치 칼로 자른 것처럼 평면으로 딱 깔끔하게 잘라줍니다. 근데 이 자를 때 두 가지의 방향으로서 우리가 얘네들을 절단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회전축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으로 우리가 평면을 잘라서 단면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회전축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잘라서 만드는 단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회전축에 이렇게 수직인 단면으로 얘네들을 모양을 다 자르게 되면, 자, 그 단면이 지금 여기서는 빨간색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면이, 자, 뭐가 만들어지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 원이 만들어지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회전체라는 도형 자체가요, 어떤 면을 이렇게 회전시켜서 만든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구성은 원하고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회전축을 포함하는 면으로 잘랐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자, 이거는 지금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요거를 다시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좀 색칠을 해줄게요. 자, 요게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른 단면입니다. 첫 번째 요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요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 친구입니다. 자, 그럼 이 단면은 전부 다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일단 우리가 얘네들 도형을요,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하고 완전하게 똑같은 도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정면도라고 하죠. 우리가 얘네들 도형을 요렇게 바라봅니다. 요렇게 바라봤을 때 생겨진 도형하고 완벽히 합동인 도형이 보일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두 번째, 얘네들은 항상, 자, 회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무조건 대칭 형태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에 대해서 대칭인 도형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선대칭 도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반드시 선대칭 도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고,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합동인 도형이 나오게 된다라는 요런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이냐 아니면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이냐, 그 방향성으로 얘네들 성질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참고로요, 요 구 있죠? 자, 이 또 구라는 친구도 또 재밌습니다. 뭐냐면 이 구라는 친구는 지금 요렇게 확인이 되는 것처럼요, 얘네들은 어떤 단면을 잘라도 어떤 평면으로 잘라도 무조건 그 평면으로 잘려지는 단면은 원이 만들어지는 아주 재미난 성질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자르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가장 그 단면 중에서 가장 큰 단면이 나올 때는 언제냐를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잘랐을 때 이 단면이 커지겠습니까? 그 평면이 원이랍니다. 구의 중심하고 가까워질 때 단면의 넓이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단면이 가장 큰 경우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구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가장 큰 단면이 나오게 된다 라는 요런 또 구체적인 성질까지 선생님이 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요렇게 회전체의 성질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자, 이제 뭐 다른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해 주자면 뭐 전개도 정도인데요. 자, 얘네들 각각의 입체 도형에 대한 전개도는 여러분들이 사실 평면 도형에서 함께 공부를 했던 내용하고 연관을 지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얘네들 전개를 해볼게요. 모선을 쫙 칼로 잘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옆면을 쫙 펼쳤을 때 어떤 도형이 만들어집니까? 당연히 직사각형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이 옆면이 된다면 요 위에 있는 밑면, 자,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칠을 해놨습니다. 자, 얘는 뭐가 만들어집니까? 당연히 원이겠죠. 그죠? 밑면 두 개는 전부 다 원이니까요. 그 다음에 요 친구도 합동인 원이 만들어지는데 요 선생님이 좀 구분해 주려고 따로따로 색깔을 달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요 노란색의 주황색의 면이 만들어지고 하나는 요렇게 빨간색의 밑면이 여기들 옆면에 붙어 있겠죠. 그리고 특징이라고 얘기한다면 얘네들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얘네들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일치한다. 그죠? 요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뿔은 당연히 전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옆면이 그래요. 부채꼴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선의 길이가 반지름이 되는 부채꼴이 이렇게 주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 밑면 원이 이렇게 호에 붙어 있는 그림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얘네들 요 호의 길이도요. 밑면의 둘레하고 일치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네들 원뿔 때는 쫙 펼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옆면은 이게 느낌이 뭔가 싸합니다. 이게 위에 잘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원래 잘려나간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얘를 전개했을 때 당연히 원뿔의 전개도 하고 똑같은 형태, 즉 부채꼴이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여기 잘려나간 부분이 요렇게 빠져나갔기 때문에 얘네들 부채꼴은 부채꼴인데 조그만한 부채꼴이 잘려나간 부채꼴의 모양. 요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밑면 두 개가 위에 호에 붙어 있을 거고 아래 호에 이렇게 붙어 있을 거라고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쵸? 자, 그 다음 당연하게 뭐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은 요 호의 길이가 각각에 붙어 있는 밑면의 둘레와 같다. 뭐 요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추측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 전개도의 모양에서 어떤 걸 또 우리가 문제로 많이 만나겠구나. 얘네들 뭐 건널비를 구하라던가 아니면 뭐 얘네들 뭐 선분의 길이를 구하라던가 그쵸? 이런 식으로 또 문제가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것까지도 문제풀이의 유형이 어느 정도 우리 짐작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회전체라는 도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고요. 직접 얘네들 도형을 선생님이 말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이 꼭 손으로 한 땀 한 땀 좀 그려 가시면서 경험치를 쌓으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렇게 정리하시는 걸로 마무리할게요.